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이 불안정한 유튜브의 세계로 전향하기가 약간 두려운 거예요. 우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, 퇴사한 지는 1년차,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5년차 유튜버고요. 자전거 취미생활 하는 거를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유튜버입니다.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한 5년, 6년 그 정도가 됐는데, 실제로 지난 2023년 초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로 전향을 했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 게, 제가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독자가 2만 1000명이거든요. 회사를 그만둘 때 당시에는 10,000명 초반이었어요. 어떻게 유튜버가 10,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유튜버가 전업을 선언을 할 수가 있느냐.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,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, 그리고 지금 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 결론을 먼저 말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같이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뭐 되게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게 아니라, 나도 언젠가는 유튜브를 하면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,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좀 이런 스토리가 좀 공감이 될 것 같아요.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을 때 당시 상황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디자인 회사에서 열심히 잘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. 회사를 다닐 때도 뭐 괜찮았어요. 일도 잘했고, 그래서 젊은 나이에 30대 부장까지 갔었거든요. 물론 뭐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의 직책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작은 회사다 보니까 진급도 빠르고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긴 한데, 그래도 회사에서는 꽤 인정을 받았어요. 근데 디자이너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야근도 많고 좀 힘들어요.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멋있는 삶도 아니고요. 정말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 좀 많이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디자이너로 내가 계속 사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, 디자이너로서 너무 이 지친 삶에 회의감을 느낄 때 회사에서 창업을 이제 장려하는, 사내 창업이죠. 뭐 제가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자를 내고 브랜드를 만들 건데 이끌어 갈 사람을 찾는데 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면서 스타트업을 경험을 한 거죠. 되게 말이 좋아 스타트업이지 그냥 혼자 일을 다 해야 됐던 거예요. 한정된 돈,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어. 돈이 너무 없는데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SNS로 이렇게 광고하는 거,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. 그게 이제 비교적 좀 저렴하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네이버 블로그,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겠다 해서 그때 처음으로 네이버 블로거도 만들고 제 개인 블로그도 만들고 SNS,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리고 또 뭐지, 뭐 유튜브, 그때 유튜브 이런 것도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. 왜냐면 이 생태계를 내가 몸소 느끼고 재미있게 막 거기서 놀아봐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그때 막 유튜브 같은 거 막 하면서, 와, 이게 나중에 유튜브가 엄청 커져서 내가 대형 유튜버가 되면 그걸로 돈 많이 벌어서 회사도 그만두고 막 그래야지, 이런 상상을 하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이제 상상한 것처럼 잘 안 되지 않습니까? 지금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면 5년, 6년이 지났는데 2만 명밖에 구독자를 못 모았어요.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는 쉽지만 그거를 실제 이루는 건 정말 어렵다. 자,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진짜로 이 전업을 하게 됐느냐, 이 작은 채널로.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컨텐츠 올릴 수 있는 게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취미였던 자전거 타는 거를 영상을 올리면서 채널을 만들어 간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한 4년, 5년을 하고 나니까 채널이 한 10,000명 정도가 됐어요. 근데 이 자전거라는 카테고리가 워낙에 뭐 이렇게 유저가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한 10,000명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알아요, 사람들이. 뭐 게임이나 그 여행 브이로그 뭐 이런 것처럼 진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채널은 뭐 10,000명, 20,000명은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. 근데 자전거 쪽에서는
한 10,000명, 20,000명이면 그래도 명함 내밀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어요. 그럼 제가 10,000명이 되니까 슬슬 조금씩 협찬이나 광고가 들어오더라고요. 근데 그 수준이요, 광고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광고가 많이 들어왔어요. 뭐냐, 그냥 물건 주고 땡치는 거예요. 이런 거 제품 하나 광고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업체랑 얘기해서 뭐 하겠다 하면은 돈 대신에 그냥 이거 제품을 줄게. 근데 제품이 뭐 거의 뭐 한 10만원, 20만원 막 이런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 광고비가 거의 10만원짜리 제품이라고 하면 제품 원가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? 한 4만원, 5만원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광고를 한 거예요. 그 뭐 10만원, 20만원짜리 제품 하나 받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? 난 내 주 수입원은 회사 월급이고 영상은 그냥 취미로 하는 것처럼 거의 해야 겨우 운영이 되는데,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이 한 4년차, 5년차쯤 됐을 때 이제 그런 광고가 들어오면 그냥 뭐 광고비 뭐 몇십만 원 받고 땡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쪽 업체한테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거 제품 광고를 해서 제품 팔리면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세요. 그렇게 해서 일종의 공동구매가 진행이 된 거예요.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에서 우리 제품을 이런 인플루언서들한테 광고를 맡길 때 인플루언서들이 공동구매를 많이 했었거든요. 전체 판매 금액의 몇 퍼센트 수수료 주고 공동구매를 많이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자전거 쪽은 그게 없었어. 그래서 처음으로 이 자전거 쪽에 공동구매를 해본 거예요. 뭐 처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하여튼 어쨌든 거의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걸 했어요.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. 사람들도 많이 구매를 하고 그냥 1, 20만 원 받고 광고 해주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고,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은데? 라는 생각으로 그런 공동구매를 몇 번 하고 나니까 또 여기저기서 공동구매가 막 들어와요. 제안이, 광고 제안도 더 들어오고. 그래서 그 5년차가 됐을 때 유튜브 수익은 정말 뭐 고등학생 용돈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공동구매에서 들어오는 이런 수익들, 그 다음에 간간히 들어오는 광고 수익들,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이걸로 독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제가 싱글이었으면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나이도 있고 회사도 뭐 아예 신입도 아니고 그래도 부장 직함까지 달고 있는 꽤나 안정적인 상황이었는데, 그리고 또 결혼해서 와이프도 있고,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이 불안정한 유튜브의 세계로 전향하기가 약간 두려운 거예요.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, 회사에서 어쨌든 오래 다녔고 일을 잘 했기 때문에 대표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, 대표님도 뭐 평생 가자, 뭐 너뿐이다,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, 그런 상황에서도 연봉 협상을 할 때 줄다리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. 내가 연봉 이거 몇백만 원 더 올리려고 지금 저 사람하고 이렇게 뭐 평생 가자고 하는 뭐 가족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힘싸움을 하고, 저쪽에서는 안 올려주려고 하고 나는 올리려고 하고, 서로 그러면서 이 나 뜨거운 그 돈 가지고 막 하는 그런 상황, 그게 너무 싫은데 연봉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그만큼 회사에서 부담을 엄청 줘요. 너 연봉 올렸지? 더해, 이만큼 더 해야 돼. 이런 게 탁 오는데, 그 올린 연봉이 내가 그냥 벌면 충분히 벌 수 있는 금액인데,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되게 압박을 주네?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회사가 다니기 싫은 거예요. 그리고 회사라는 건 어쨌든 내 게 아니잖아요.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이 젊고 팔팔한 30, 40대, 가장 능력 있는 그 나이대가 30, 40대 아닙니까? 이 나의 이 팽팽한 능력을 이 회사를 위해서 여기다가 다 써버리면 나중에 50대, 60대가 됐을 때 나와서 뭔가 다시 시작하려면 좀 시간이나 나의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, 나갈 거면 지금 나가는 게 맞지 않나?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마침 그때 당시에 유튜브랑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수익이 급여를 어느 정도 가까이 또 쫓아왔고,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만 급급하게 하던 이 유튜브 활동을 만약에 전업으로 해서 평일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 느린 성장세를 훨씬 더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수익도 훨씬 더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 남의 일 해주는 것보다 내 채널 그리고 내 브랜드를 키우는 게 더 향후를 봤을 때도 좋고, 그 다음에 다 닳고 닳아서 뭉뚝해져서 나와서
뭔가를 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이라도 더 날카로울 때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빨리 그만뒀어요. 그게 23년도 2월이었어요. 그래서 23년도 2월에 나와서 3월 달부터 또 하필 또 그때가 자전거 시즌이 시작이에요. 3월 정도면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나와서 바로 제 브랜드를 만들고 팀 브라운이라고 하는 우리 그 자전거 팀을 만들었어요. 팀을 만들어서 그쪽에 사람을 모으고 좋은 사람들 모아서 이제 만들었죠. 그 팀은 그 팀 활동으로 인해서 뭔가 어디서 막 광고를 끌어다가 막 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. 제가 유튜브를 하려면 영상 컨텐츠를 찍어야 되는데 이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는 뭔가 그 밭이 필요한 거예요. 열매를 따먹으려면 밭이 필요하잖아요. 그게 이 팀이었던 거예요. 이 팀에 좋은 사람들, 재미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여기서 내가 라이딩을 하는 거를 찍으면 계속해서 컨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. 근데 그 팀이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생각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23년도를 되게 아주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한 거예요. 그래서 23년도가 끝날 때쯤 연말에는 내가 구독자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여기서 일어나는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졌고, 그 다음에 광고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번 시즌은 이렇게 팀을 만들고 이 브랜드를 좀 이렇게 알리는 그 씨앗을 심는 한 해로 삼고 겨울쯤부터 뭐 쇼핑몰이나 아니면 이 브랜드의 제품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. 근데 그렇게 잘 가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. 3월 달에 시작해서 쭉 가던 상승 곡선이 여름쯤에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. 자전거를 타다가 낙차를 하는 바람에 쇄골 골절이 되면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어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몇 개월 동안 자전거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는 3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가 시즌이거든요. 그 7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컨텐츠는 다 뽑아내야 되는데 한 7, 8월쯤에 사고가 나서 한 9월, 10월까지 자전거를 못 타겠다라는 이제 딱 계산이 나오니까 초조해지는 거죠. 제가 혼자였으면 또 부담이 덜했을 텐데 가장이고 나이도 40이고 그 다음에 그만두고 온 내 기존의 삶이 있잖아요. 그 기존의 삶에 비해서 일을 못했을 때 그 떨어지는 낙차가 너무 큰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는 그 한 3, 4개월의 시간 동안 원래는 겨울에 하려고 했던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었어요. 나중에 할 거를 좀 땡겨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쳐서 자전거는 못 타니까 차를 타고 그 친구들, 우리 팀 친구들을 쫓아다니면서 뭐 찍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서 그런 컨텐츠를 막 올리고 서포트를 해주고, 어떻게든 하려면 길이 열린다고, 또 자전거를 못 타니까 서포트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나 컨텐츠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23년도 한 해를 다 보내고 지금 이제 24년도가 됐습니다. 생각보다 회사를 다닐 때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이런 걸 하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되게 수입도 되게 어렵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더 쾌적했어요.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도 뭐 더 많았던 것 같고, 자영업자다 보니까 뭐 세금 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뭐 다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는데 첫 해 한 거 치고는 상당히 여유 있고 괜찮았던,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랬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500% 만족해요.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NFP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을 좋아하고 뭔가 구애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,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. 수입사나 뭐 제조사 분들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동영상 크리에이터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였다면, 그리고 그런 능력이 저한테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,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카테고리의 그런 채널이라도 하려고만 하면 돈을 벌고 그게 이제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뭐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런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임에는 분명하지만, 이게 남의 게 아니라 내 거를 계속 만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게
그냥 직장인들이 유튜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품기에 충분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미 유튜브는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었고, 이제 이쪽을 완전 전향한 지는 이제 1년, 아직 1년이 다 채 지나지도 않은 사람이지만, 실제로 해보니 충분히 할 만한 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근데 도전을 하기에는 또 리스크가 있으니,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했던 것처럼 삶의 한 10%, 20% 정도만 잘라서 에너지를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게 클 때까지 시간을 좀 길게 보시고 에너지를 쏟았을 때 행복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만족스럽게 유튜버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. 혹시 또 뭐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던지 아니면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던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유유자덕이었습니다.